자, 심방세동에 있어서 항부정맥제 치료 두 번째 비디오 클립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부정맥의 기전과 항부정맥제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맥 기전 그러면은 이런 심장에서 도는 이런 토네이도 같은 이 fibrillation 포커스를 어떻게 제거해 주는가의 문제인데, 아마 예전에 의과대학 때 배웠던 기억을 더듬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fibrillation의 기전에는 일단 initiation의 기전과 maintenance 기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PVC 없이 생기는 ventricular fibrillation 없고요. APC 없이 atrial fibrillation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전에는 triggered activity enhanced automatics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micro reentry가 유지가 되면서 이 메인테넌스 기전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를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APC가 트리거가 나타나면서 AF가 시작이 되죠. 보신 바와 같이 액션 포텐셜 커브에서 early after depolarization이나 delayed after depolarization 같은 게 작용하게 되고, 오토매티스트의 대표적인 경우는 frequent PVC입니다. 그래서 가만 내버려둬도 이런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ectopic rhythm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겠고요. 리엔트리는 일단 트리거가 되면은 이런 부정맥이 유지가 되는 그런 기전인데, 이렇게 그냥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매크로 리엔트리도 있지만은 fibrillation 때 나타나는 아주 케오릭한 마이크로 리엔트리도 메인테넌스 기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리엔트리에 있어서 이 fibrillation index라는 것이 있는데, length scale, 다시 말해서 심장이 크면 클수록 리엔트리가 유지가 잘 되고요. 반면에 분모에 있는 refractory period 짧고 conduction velocity가 느리면은 리엔트리가 더 잘 유지가 됩니다. 이런 물리학적인 이런 일렉트로피지올로지가 항부정맥제 작용을 하게 되겠는데, 이런 다양한 부정맥 질환에 있어서 대개 structural heart disease가 없는 환자에서는 trigger activity가 주된 이 기전으로 작용하고, 변성이 많이 오면서 substrate가 형성이 돼 있거나 유전적인 심장 질환에 있어서는 perpetuated, 다시 말해서 reentrant 기전이 작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슨 무자르듯이 딱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섞여서 initiation과 maintenance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항부정맥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포겐 윌리엄스 클래시피케이션 보면 클래스 1, 2, 3, 4로 나누는데, 클래스 2 베이타 블로커하고 클래스 4 칼슘 채널 블로커는 항부정맥제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죠. 대개 항부정맥제 그러면은 클래스 1 소디움 채널 블로커나 클래스 3 포타슘 채널 블로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약제를 어떻게 외우냐 이러면서 아주 그냥 책을 덮어버리기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임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는 6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약제만 기억을 해놓고 계시면은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항부정맥제를 선택해서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1C 항부정맥제, C라는 것은 QT 프롱게이션이 없는 항부정맥제이기 때문에 1C로 정해져 있고요. 여기는 플라케나이드, 프로파페논, 필스케나이드 이런 약제들이 있겠고, 포타슘 채널 블로커 클래스 3에는 소탈로, 아미오다론, 드로네다론 이런 약제들이 작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액션 포텐셜에 의해서 심장의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액션 포텐셜은 아이언 커런트에서 형성이 되죠. 이 아이언 커런트의 아이언 채널 블로커가 항부정맥제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액션 포텐셜이 형성되는 과정을 오버심플리파이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inward sodium current에서 depolarization, 탈분국이 일어나고, outward potassium current에서 재분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소디움 채널 블로커는 이 탈분국을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티슈 excitability를 떨어뜨리고 컨덕션 밸런스를 느리게 하는 그런 약제가 되겠고요. 포타슘 채널 블로커는 repolarization, 재분국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QT가 길어지고 refractory period가 길게 함으로써 항부정맥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오릭한 리엔트리, 마이크로 리엔트리를 잠재우는 것이 항부정맥제인데, 이를 스키매틱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리엔트리 기전이 메인테넌스 기전의 주된 기전이 되겠는데, 메인테넌스 기전의 리엔트리는 웨이브랭스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웨이브랭스가 짧으면 짧을수록, 다시 말해서 refractory period 짧고 conduction velocity가 느릴수록 리엔트리는 더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방에다가 가둬놓고 이런 리엔트리 기전을 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심근의 특성은 부름기가 있을 때는 아무리 강한 자극을 줘도 심근은 다시 절대로 흥분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재분국을 마쳤으면은 이만큼 excitable 갭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리엔트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클래스 3 항부정맥제, QT 프롤ongation 시키는 항부정맥제를 썼을 때 한 바퀴 돌아서 왔는데 아직 재분국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아직 흥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헤드가 테일에 부딪히면서 리엔트리는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클래스 3 항부정맥제는 refractory period를 길게 함으로써 항부정맥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약제가 되겠고요. 소디움 채널 블로커는 아까 티슈 excitability를 떨구고 conduction velocity를 감소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흥미로운 거는 conduction velocity가 감소가 되면 사실 리엔트리는 더 잘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소디움 채널 블로커를 주게 되면은 컨덕션이 느려지는 대신 이 콜 사이즈가 커집니다. 리엔트리가 도는 콜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아나토미컬 바운더리에 부딪히면서 이 리엔트리는 터미네이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디움 채널 블로커인 클래스 1C 항부정맥제는 스트럭처럴 하트 디스가 있거나 심장이 커져 있는 환자에서는 잘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심장이 작은 환자에서 아나토미컬 바운더리에 잘 부딪히기 때문에 이 콜 사이즈가 커지면서 컨덕션 벨로시티가 떨어지면서 리엔트리를 터미네이션 시키는 것이 바로 소디움 채널 블로커의 기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테터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엔트리를 도는 서킷을 고주파인으로 지져서 없애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저희가 이 virtual antiarrhythmic drug test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환자의 특성과 영상을 집어넣은 자료를 가지고 각 항부정맥제가 어느 것이 잘 되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방법도 마련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